12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의 농도를 나는 이 사람이 1리터 물을 섭취한 후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런 항상성을 항상성 유지를 카운트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간내 시상하부예요. 항상성의 중추다라는 말을 하죠.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삼투압이나 체온이나 아니면 혈당을 이걸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혈장 삼투압과 관련돼서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한 호르몬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항이뇨 호르몬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콩팥, 다른 말로 신장으로 가요. 그래서 이 콩팥이나 신장에 있다는 것은 오줌으로 나갈 운명의 물이다 라는 건데, 어떻게 되냐? 우리 몸으로 수분 재흡수를 합니다. 우리 몸으로 수분 재흡수를 하는 역할을 한다. 기억 볼게요.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맞죠?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가에서 오줌 삼투압은 P2일 때보다 P1일 때가 높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오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무슨 삼투압, 무슨 삼투압이 나오잖아. 그럼 얘들아 쉽게 생각해서 얘는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줌의 농도, 혈장 농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를 볼게. P1과 P2를 비교해 보면 혈장 삼투압은 그래프를 보면 어디가 더 높죠? P2가 더 높죠. 다른 말로 내 몸의 혈장 농도가 더 높다는 거야. 그럼 혈장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농도를 낮추려고 ADH의 농도는 당연히 P2가 높으니까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ADH 농도가 높다라는 말은 수분 재흡수가 잘 된다는 거지. 수분 재흡수가 P2에서 잘 된다. 그럼 수분 재흡수가 됐다는 것은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줌의 양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오줌 삼투압, 다른 말로 오줌 농도라고 보면 되는데, 오줌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줌 농도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오줌 삼투압은 P2가 높다. 즉 다시 말해서 오줌 삼투압과 ADH의 양은 서로 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니은 보면 오줌 삼투압은 P2일 때보다 P1일 때가 높다가 아니라 P2가 높다. 디귿 볼게요. 나에서 혈장 삼투압은 구간 2에서보다 구간 1에서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물 섭취를 해줬잖아. 그럼 얘들아, 물 섭취를 해줬다는 것은 내 몸의 물의 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가한 만큼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물 섭취하자마자 오줌 생성량이 쭉 증가했어. 증가하다가 떨어지고 있지. 왜 떨어져? 이제 더 이상 이게 물 섭취한 만큼 다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물 섭취하기 전만큼 돌아왔잖아요. 자, 디귿을 보면 혈장 삼투압, 다른 말로 혈장의 농도는 구간 2에서보다 구간 1에서가 높다라고 했는데, 물 섭취 시점이랑 보면 구간 1이 구간 2보다 물 섭취 시점과 가깝잖아요. 그럼 구간 1에서가 내 몸의 물의 양이 여전히 많은 상태예요. 내 몸의 물의 양이 많다? 무슨 말이야? 내 몸의 농도는 어떻다는 거야? 낮다는 거잖아요. 내 몸의 농도, 다른 말로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구간 2에서보다 구간 1에서가 낮다가 맞아서 답은 기억. 13번 볼게요. 그림은 철수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2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이 집단에는 철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A형, B형, AB형, O형이 모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 A혈청은 알파고요. 항 B혈청은 베타예요. 이 알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B형 표준혈청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B형 표준혈청. 베타를 다른 말로 A형 표준혈청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게 나온 문제집도 있거든. 그럼 여기를 보면 알파랑도 응집되면 A를 갖고 있고 베타랑도 응집되면 B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철수는 무슨 형이야? AB형. 이 집단에서 ABO식 혈액형이 철수와 같은 사람 AB형 몇 명이냐?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를 볼게. 응집원 기억은 A 아니면 B야?
응집소 니은은 알파 아니면 베타야. 그러면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이 모두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응집원 A, 기억이 A라고 그러면 응집소 니은은 베타가 되겠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A랑 알파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얘는 A형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볼게요. 지금 이거는 A고 얘는 베타가 됐지. 가정을 한 거야. 응집원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A형과 AB형이지. 그러면 A형이 57명이면 X는 79. X는 몇 명이야? 22명. 이해 갔어요? 만약에 얘를 B라고 놔도 똑같아요. 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알파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형이야? B형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B형과 AB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 넣으면 22명이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구분 기준 AB에 따라 사람의 세 가지 질병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고혈압, 이건 개인 건강, 환경에 따라서 걸리는 거고, 결핵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예로 가는 게 결핵과 에이즈고 아니오가 고혈압이니까 감염성 질병 인간은 A에 해당한다 기억 보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있거든요. 병원체의 종류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원생생물, 그 다음에 프라이온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은 개인이 걸리는 거니까 답은 기억은 맞고, 니은 병원체가 세포 분열을 하는가. 이 세포 분열을 한다는 것은 병원체가 세포인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으로, 이거는 원핵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등하긴 하지만 얘도 생물이야. 따라서 원핵 세포로 되어 있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니다. 그리고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세포 소기관도 없고 세포 분열도 안 한다. 니은도 맞죠. 디귿,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핵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바이러스는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15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이다. 핵형 분석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핵형 분석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나 모양 이상, 그러니까 모양 이상은 중복도 있을 수가 있고 결실, 여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를 딱 보면 21번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동그라미 치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는 46이어야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44 더하기 XY, 그래서 이 44는 상염색체, XY는 성염색체가 정상적인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21번이 2개가 아니라 3개이기 때문에 45 플러스 XY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 그러니까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이거는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지금 A와 B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이 A는 아빠의 3번 염색체에서 온 거고 지금 B는 엄마의 3번 염색체에서 하나씩 와가지고 자식이 태어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와 1번의 차이를 보면 지금 얘네 둘도 상동 염색체,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상동염색체가 맞아. 근데 조금 모양이 다르지. 뭐가 다르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가 더 있어. 즉 쌤이 그린 거에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온 게 복제된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얘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됐으면 얘네 둘의 관계는 서로 상동염색체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복제된 상태. 이 네 개는 뭐냐? 얘네는 염색 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염색체가 2개, 여기는 염색체 2개에 염색 분체 4개. 복제되지 않은 것은 염색 분체라고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BOC 혈액형 밑줄치고 얘는 유전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유전자 분석. 근데 지금 이건 염색체만 아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죠. 디귿 이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되는 상염색체는 45개고 염색체가 45개고 염색 분체는 여기다 2를 곱해줘서 90개가 되겠지. 지금 염색 분체 설명한 거 보면 얘를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자, 16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세포 주기에 따른 염색체의 응축 정도를 다는 염색체 구성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다를 먼저 볼게요. 다의 위에 거는 DNA 이중 나선. 기억 같은 경우는 히스톤 단백질 팔량체. 그래서 이 DNA 이중 나선이 히스톤 단백질을 꽁꽁 묶어요. 그럼 그림이 나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냐?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요. 얘를 염색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염색사가 실사자야. 더 꽁꽁꽁꽁 묶어지면 염색체가 돼.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냐? 염색사가 응축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기억 볼게요. 세포주기의 G1기에 나가 관찰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주기 G1기는 간기죠. 간기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니까 기억은 맞아요. 니은 세포주기 S기는 나가 가로 응축되는 게 아니라 S기는 신테시스, 그래서 DNA가 복제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나가 가로 응축된다 밑줄 치고 나가 가로 응축된 시기는 언제냐? 분열기가 시작되는 전기야. 분열기가 시작되는 전기. 즉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간기가 있는데 이 간기에는 염색체가 풀어져 있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 분열기에는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다의 기억은 뉴클레오솜이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답은 기억. 17번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의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는 이 과정에 서로 다른 시기에 있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염색체 수와 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지 H와 스몰 h는 서로 대립 유전자고 라지 T와 스몰 t는 서로 대립 유전자이다.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1회, 감수 2분열에서 한 개의 상염색체 비분리 1회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가 그림의 별표를 치세요. 여기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정상적인 감수 분열 과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에는 6. 근데 성염색체 XY라 그랬으니까 4 플러스 XY. 그려보면 상염색체 4개에 성염색체 2개. 그럼 얘가 복제가 돼요. 그대로 이 첫 번째 과정에서는. 그리고 양 끝에 있는 방추사가 동원체에 걸려가지고 양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으로 3개가 이렇게 오고 이쪽으로 3개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추사가 다시 동원체에 걸려서 양쪽으로 끌고 가면 여기로 X, 여기로 X, 여기는 Y, 여기는 Y가 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단계는 2에는 6, 두 번째 단계도 2에는 6, 세 번째 단계는 n은 3, 네 번째 단계도 n은 3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갈 때는 DNA가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DNA 상대량은 첫 번째 단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즉 이 그림으로 보면 1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2가 되는 거예요. DNA 상대량이. 그럼 여기서 1과 2 관계는 2배 차이가 나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제 여기서 표를 보는 거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을 때 곱하기 2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디귿과 니은 관계가 곱하기 2가 될 수 있지. 그래서 디귿이 1이 되고 니은이 2가 되고, 여기도 똑같이 염색체 수는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나 6개니까 6개. 그리고 DNA 상대량이 2배 차이니까 1, 0,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디귿은 첫 번째 단계인데 라지 H, 스몰 h 둘 다 있고 라지 T, 스몰 t 중에 스몰 t만 있어. 그럼 라지 H, 스몰 h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 라지 T, 스몰 t는 성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DNA가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은 안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줘도 무방해요. 우리 구했죠. 여기가 첫 번째 분열에서 DNA가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이 그림을 한번 볼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네모를 쳐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네모를 치고 공통점을 한번 봐볼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염색 분체 형태로 되어 있어. 즉 복제가 된 상태야. 그래서 가능한 DNA 상대량이 없으면 0, 하나만 이영접합이면 2, 동영접합이면 4가 되고, 세 번째 단계도 없으면 0, 있으면 2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짝수밖에 안 돼. 왜냐면 복제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 적용시켜보면 세 번째 단계인,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기억과 리을인데, 지금 리을은 홀수가 있고 기억은 짝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이 세 번째 단계, 리을이 네 번째 단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기억 보자. 세포 기억에 지금 스몰 t가 없어. 스몰 t가. 우린 여기서 뭐가 알 수 있냐. 지금 첫 번째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성염색체 비분리가.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세 번째 세포 3에는 성염색체가 없대. 세포 3으로 온 게 아니라 이 XY가 정상적으로라면 이쪽으로 X, 이쪽으로 Y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XY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지금 이 X가 없겠지. 얘가 없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X가 같이 와서 여기 X와 Y가 동시에 있는 그런 형국이겠죠. 여기는 N은 2,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N은 4가 되겠고. 그럼 여기도 다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이 X가 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겠니? Y만 있는 게 아니라 X도 이렇게 같이 온 모양새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세포 3은 염색체 수가 2가 되겠지. 이해 갔어? 자, 기억 보자. B와 C를 더한 값보다 A와 D를 더한 값이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4이다. 노노. 1. 리을이 어디죠? 리을이 세포 4잖아. 세포 4는 어디지? 여기지. X와 Y를 모두 갖고 있다. 답은 기억과 디귿. 18번 볼게요.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1과 2의 세포 가나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래요. 가나다라 중 한 개만 1의 세포이며 나머지 2의 주원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들이다.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 그림을 보면 얘들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핵형을 써. 핵상을 써요. 핵상을 어떻게 쓰냐. EN인지 N인지를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형을 비교해. 이 핵형 비교라는 게 뭐냐? 같은 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인지를 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XY, 즉 성별을 구분 지어주면 돼요. 여기 가 봐봐. 가는 N은 3이죠. 나는요 N은 3이죠. 다는요 2N은 6이에요. 라는요 N은 3이야. 그럼 첫 번째 단계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핵형 비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을 구분해 볼게. 자, 여기 다부터 볼게요. 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개씩 다 쌍이 지어지네. 아, 여기는 암컷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같죠? 지금 나하고 다 비교할게. 그럼 이렇게가 같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가 같아. 2 플러스 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하고 다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같죠? 이렇게 같죠? 넌 누구니? 다에 없는 아이가 있어. 아, 2 플러스 넌 Y 염색체구나. 그 다음에 라를 볼게요. 라. 이렇게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아요. 넌 누구니? 가에 있는 이 조그만한 아이잖아. 얘도 2 플러스 Y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 한 개만 이르세포래. 그럼 얘들아 봐봐. 가하고 라는 지금 Y 염색체가 있어. 얘는 수컷 거야. 확실하게. 근데 지금 다는 암컷 거지. 한 개만 이르세포래. 그러니까 다가 이르세포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가나라가 이으세포구나. 기억. 가는 세포 주기에 S기를 거쳐 라가 된다. 가가 라가 되는 거는 복제인데 맞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얘들아 일단은 G1기, S기, G2기는 묶어서 간기예요. S기에 DNA 복제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이 간기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해. 근데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 즉 이거는 간기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와 라의 핵상은 같다. 똑같이 N으로 같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다는 이으세포다 그랬는데 이으세포가 아니라 다는 뭐가 되겠니? 하나만 있으니까 일으세포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 19번 보자. 아, 이런 유전 나오면 또 엄청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여기다 써볼게.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H와 라지 H 스타. 나는 라지 R과 라지 R 스타. 다는 라지 T와 라지 T 스타로 되어 있고 각각 우성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에 있다. 문제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 다의 유전자는 X에 있고 그 다음에 열성 형질에 얘가 병이고 얘가 정상인 거야.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딱 그 가계도를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병 같은 경우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4가지야. 병이 상염색체 우성인 경우, 상염색체 열성인 경우, 성염색체 우성인 경우, 성염색체 열성인 경우예요. 그럼 보통 이 성염색체는 X염색체를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Y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이 아니라 보통이야. Y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빠, 아들 이렇게 남자들이 다 똑같은 그런 표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쉬워. 그러니까 성염색체 우성, X염색체, 성염색체 우성이다 라는 경우는 아빠와 딸을 살펴보면 돼. 왜냐면 아빠의 X염색체는 항상 딸한테 전달되니까. 그 다음에 성염색체 열성인 경우는 엄마와 아들을 살펴보면 돼요. 왜냐면 엄마의 X염색체가 항상 아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이걸 선생님은 먼저 보거든. 이게 선생님이 문제 푸는 그런 방식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계도를 보고 일단 써보자. 2번은 가와 나, 3번도 가와 나, 4번은 나, 5번도 나. 그다음에 여기 A는 얘들아 여자겠지. 6번이 남자니까. 그다음에 7번은 나, 8번은 가나, 9번은 가. 그리고 이 A는 아직 몰라. 뭔 병에 걸렸는지를. 그 다음에 A를 제외한 1번부터 9 중에서 3, 6, 9만 다가 발현됐댔어. 3, 6, 9. 그 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 DNA 상대량은 1과 A가 같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째려보자. 엄마와 아들이 표현형이 같이 나타난 경우를 한번 볼까?
잘 안 보이네. 그럼 아빠와 딸이 표현형이 같이 나타난 경우를 한번 볼게요. 3번, 7번이 약간 이렇게 같죠. 그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정을. 왜냐면 이 가나 중에 하나가 X형 색채 있다고 말을 알려줬잖아. 이해 갔어? 그럼 가와 나는, 아니 3번과 7번은 아빠가 난데 딸도 똑같이 나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성염색체 우성, X염색체 우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이런 성염색체 문제는 이렇게 여기다가 쓰거든요. 그럼 여기 나가 있으니까 여기다 나의 형질을 쓰고 여기다 다의 형질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봐봐. 9번은 X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9번은 9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지 다 Y. 이게 지금 나와 다야. 그럼 이 9번의 X염색체 누가 준 거지? A가 준 거지. 정상 다. 그 다음에 이 A의 X염색체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정상 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가 2개니까. 그럼 8번 볼게요. 8번은 나에 대해서는 평, 다에 대해서는 정상 Y. 자, 8번의 X염색체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3번 볼게요. 3번은 나와 다가 다 있어요. 그럼 이 3번의 X염색체는 무조건 A로 오겠죠. 나, 다. 알겠어? 그 다음에 7번한테도 오겠지. 나, 다. 그러면 자, 이거 봐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나, 다는 3번한테 왔으니까 이 정, 다. 봐봐. X 정, 다는 우리가 4번한테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제 7번만 맞춰보자. 7번은 표현형이 나밖에 없어. 그럼 다에 대해선 정상인데 이 둘 중에 다에 대해서 정상인 게 첫 번째잖아. 이렇게.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아직 모순된 거 없죠? 알 수 있는 게 나 병과 정상이 같이 있을 때 병이 나타났으니까 얘는 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다. 이쪽 집안 한번 봐볼게. 얘는 똑같이 정정 Y예요. 1번의 X염색체 무조건 5번한테 오겠죠.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나만 발현됐대. 이런 식으로. 자, 6번은 나에 대해선 정상이고 다 Y. 이 6번의 X염색체 2번이 줬을 거예요. 정, 다.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걸렸죠. 나.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선 정상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요. 2번 X염색체 2개 중에 5번을 맞춰줄 수 있는 거는 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 모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맞은 거야. 얘가 X염색체고 이 가는 상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체세포 1개당 라지 H의 DNA 상대량은 1과 A가 같다라고 했는데 얘도 그냥 똑같이 한번 가정을 해보면 9번은 가가 나타났는데 지금 6번은 가가 안 나타났잖아. 이해 갔어요? 6번은 지금 다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우성, 병이 열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H 스타, 라지 H 스타. 3번도 라지 H 스타, 라지 H 스타. 8번도 라지 H 스타, 라지 H 스타. 그 다음에 9번도 어떻게 돼요? 라지 H 스타, 라지 H 스타 이렇게 됐어. 그럼 이 8번의 라지 H 스타 각각 3, 4번이 줬을 텐데 4번은 정상. 이해 갔어요? 자, 봐봐. 9번 라지 H 스타 각각 엄마랑 아빠가 하나씩 줬을 텐데 6번은 가에 대해선 정상이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6번의 라지 H는 무조건 1번한테 왔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라지 H 그리고 나서 1번과 A를 비교해봐. 1은 라지 H가 하나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A는 라지 H 스타가 하나 있는 거 확실해. 그럼 얘네들 유전자는 라지 H, 라지 H 스타 이렇게 되겠지. 자, 기억 볼게. 가는 우성 형질이다. 노노 열성 형질, 상염색체 열성 형질. A에서는 다가 발현된다. A는 지금 X 다잖아. 다가 똑같이 있지. 그러니까 다가
발현된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별표 쳐놓고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얘들아 9 봐봐. 9는 누가 만들어? 6번과 A가 만들어. 그럼 여기다 써볼게. 6번 같은 경우는 라지 H, 라지 H 스타. A 같은 경우도 라지 H, 라지 H 스타야. 그 다음에 6번은 X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라지 R 스타, 다는 병이니까 T 스타 Y.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X는 나에 대해선 정상이니까 라지 R 스타, 다는 병이니까 라지 T 스타. 두 번째 X는 나에 대해서는 병이니까 라지 R, 다에 대해서도 병이니까 라지 T 스타. 이렇게 가나다가 모두 발현될 거래. 그럼 얘들아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 스타, 라지 H 스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라지 R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가 발현되려면 라지 T 스타, 라지 T 스타여야 돼. 자, 그럼 얘네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라지 H 스타와 라지 H 스타, 라지 H 스타가 만나서 라지 H 스타, 라지 H 스타가 되려면 여기서도 이게 선택돼야 되고 여기서도 이게 선택돼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자 라지 R이 무조건 있으면서 라지 T 스타가 돼야 돼. 그럼 이 중에서 라지 R이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라지 T 스타가 2개 있어야 돼요. 라지 T 스타가. 그럼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둘 중에는 엄마 A의 둘 중에는 얘가 선택돼야 돼. 2분의 1. 그 다음에 아빠의 둘 중에는 뭐가 선택되든 상관없지. 이해 갔어? 왜냐면 라지 R도 이미 여기 있고 라지 T 스타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선택돼도 라지 T 스타, 라지 T 스타, Y가 선택돼도 라지 T 스타만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 된다. 답이 니은이다. 이런 유전 문제를 풀을 때는 이걸 잘 기억을 하면 돼요. 병이 되는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없고 성염색체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웠거든요. 지금 내가 설명해준 이 가계도가 난장판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꼭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이다. 이런 문제에서는 밑에가 생산자, 그 위가 1차 소비자, 그 위가 2차 소비자, 그 위가 3차 소비자야.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에너지 효율이야. 에너지 효율 밑줄 치고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방법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가의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냐? 전 단계는 뭐야? 1차지. 그럼 현 단계는 2차지. 그럼 똑같이 해보면 뭐돼? 1차는 100, 2차는 15 곱하기 100 하니까 15% 나왔죠. 나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소비자의 전 단계는 뭐야? 생산자. 그럼 현 단계는 뭐야? 1차 소비자.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이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은 100이 되겠죠. 얘는 100. 기억 A는 3차 소비자다. 노노 생산자. 그 다음에 가의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위 단계에 갈수록 증가하긴 해. 효율이.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보면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00분의 곱하기 여기다 써볼게.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0%. 얘는 15%. 얘는 15분의 3 곱하기 100 하니까 20%. 즉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답은 니은과 디귿. 자, 여러분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꼭 복습해서 좋은 결과 있고 수행평가도 꼭 만점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